두 입자 AB의 질량과 속력을 아래와 같이 나타냈고요. AB의 드브로이 파장의 B를 물어보고 있어요. 드브로이파, 물질파라는 표현을 쓰죠. 드브로이는 빛이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모두 갖는다면 전자와 같은 입자도 파동의 성질을 가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물질 입자가 나타내는 파동을 물질파 또는 드브로이파다라고 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드브로이는 노벨상을 받는 영광을 얻었고요. 물질파의 파장과 질량과 속도의 관계를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요. 물질파의 파장은 물질의 질량 곱하기 속도, 즉 운동량이 되는 거죠. 분의 프랑크상스. 그러면 입자의 운동량,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표현한다면 파동의 운동량은 물질파의 파장분의 프랑크 상수로도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AB 드브로이 파의 파장비, 질량에는 반비례하고 또한 속도에도 반비례한다. 그러면 A와 B의 B는 A의 질량 M, 속력 2V분의 1대 B의 질량 2M, 속도 3V, 그러면 2분의 1대 6분의 1, 즉 3대 1의 비율이 되겠네요. 입자 AB의 운동에너지와 물질 파장을 아래와 같이 나타냈고요. AB의 질량을 각각 MA, MB라고 할 때 질량의 B를 물어보고 있죠. 제시된 거는 운동에너지와 물질파 파장이고요. 물질파 파장은 질량 곱하기 속도분의 프랑크 상수로 나타낼 수 있고, 입자의 운동 에너지는요 2분의 1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 식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2m분의 mv의 제곱. mv는 운동량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언급했지만 질량 곱하기 속도, 입자에 대한 운동량이라고 한다면 파장분의 프랑크 상수는 파동성을 나타내는 운동량이라고 했죠. 그러면 질량 곱하기 속도 파장분의 프랑크 상수, 그러면 아래 식은 2m분의 1 곱하기 람다분의 h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 식을 질량으로 뽑아내면요 2 곱하기 운동 에너지 분의 1 곱하기 파장분의 프랑크 상수의 제곱으로 또한 나타낼 수 있죠. 질량 A와 B의 B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프랑크 상수는 상수이기 때문에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면 A의 질량은 2 곱하기 A의 운동 에너지 2 곱하기 에너지 분의 1 곱하기 파장분의 1의 제곱. 프랑크 상수 그냥 표현할까요? 예. 대 B는 에너지가 1, 2 그냥. 그러면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파장은 4람다분의 프랑크 상수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식을 쭉 풀면 8대 1의 값이 나와요. 따라서 정답은 5번. 양성자의 질량은 전자의 질량보다 1840배 정도 크다. 그러니까 양성자의 질량이 전자의 질량보다 크다라는 거죠. 운동하는 양성자와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같다면 양성자와 전자의 물질파의 파장이 같을 때 양성자와 전자가 가지는 물리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속력은 양성자가 전자보다 느리다. 물질파의 파장은 질량 곱하기 속도분의 프랑크 상수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속도는 파장 곱하기 질량분의 프랑크 상수. 여기서 파장은 서로가 어떻다? 같다. 그러면 질량이 작은 전자가 양성자보다 속력이 빠르다. 즉 양성자가 전자보다 느리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니은 운동량은 양성자가 전자보다 작다. 운동량은요, 질량 곱하기 속도로도 표현할 수 있고 파동성을 나타낼 때는 파장분의 프랑크 상수로도 나타낼 수 있죠. 양성자와 전자의 물질파의 파장이 서로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운동량은 양성자와 전자가 서로가 같다라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디귿 운동 에너지는 양성자가 전자보다 작다. 앞에 문제에서 운동 에너지는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질량에는 반비례하고 물질파의 파장에는 제곱의 반비례함을 알 수가 있었죠. 다시 한번 유도를 한다면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의 제곱은 2m분의 mv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럼 여기서 이 mv는 운동량, 즉 람다분의 h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람다분의 h의 제곱, 즉 운동 에너지는 질량의 반비례하고 파장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럼 파장은 서로가 어때요? 같았다고 했죠? 질량이 양성자가 전자보다 컸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작아야 된다. 디귿 운동 에너지는 양성자가 전자보다 작다. 파장은 같고 질량이 작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그림과 같은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의 회절무늬 실험을 찍었더니 나와 같은 사진을 얻었다. 나 회절무늬 사진을 나타냈고요. 가는 전자를 전압 차이에 의해서 가속시키는 장치예요. 이 장치를 전자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기 기억. 가속전압을 높이면 전자총에서 나오는 전자의 운동량이 커진다. 가속전압과 전자의 운동량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고요. 니은 가속전압을 높이면 전자의 물질파의 파장을 짧아진다. 가속전압과 물질파의 파장의 관계. 디귿 가속전압을 높이면 무늬 사이의 간격, 즉 회절무늬 사이의 간격이 커진다. 회절무늬 사이의 간격이 커지기 위해서는요, 물질파의 파장이 길어야 되겠죠. 그러면 가속전압과 운동량 그리고 물질파의 파장의 관계의 식을 한번 유도해 볼게요. 전자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의 제곱은 앞에서도 계속 언급하지만 2m분의 mv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때의 운동 에너지는요.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전자의 전하량 곱하기 가속 전압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mv의 제곱은 2 곱하기 전자의 질량 곱하기 전자의 전하량 곱하기 가속 전압으로 나타낼 수 있고 mv는 운동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운동량의 제곱은 2m 2v가 되는 거고 루트를 씌워서 운동량은 루트 2 곱하기 전자의 질량 곱하기 전자의 전하량 곱하기 가속 전압으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운동량은 파장분의 물질파의 파장분의 프랑크 상수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그 값이 역시 마찬가지로 루트 2m 2v로 나타낼 수 있고 그러면 물질파의 파장은 루트 2m 2v분의 프랑크 상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가속전압과 운동량의 관계, 가속전압과 물질파의 파장 관계가 나오는 거죠. 기억, 가속전압을 높이면 전자총에서 나오는 운동량은 커진다. 가속전압이 커지니까 운동량도 어떻게 됐어요? 따라서 커졌죠? 옳은 문장. 가속전압을 높이면 물질파의 파장은 짧아진다. 가속전압을 높였더니 정말 물질파의 파장이 짧아졌네요. 디귿
가속전압을 높이면 물질파의 파장이 짧아지는 거고요. 물질파의 파장이 짧아진다라는 거는 회절무늬 사이 간격이 어떻게 된다? 좁아진다가 되는 거죠. 이것은 옳지 않은 문장. 그림은 인접한 두 광원의 빛이 한 슬릿을 지날 때 스크린상에 맺힌 상을 나타내는데요. 가는 두 광원에 의한 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나에서 다루갈수록 두 광원에 의한 상을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두 개의 상을 구별할 수 있는 정도를 우리는 분해 능이라고 하고요. 같은 렌즈를 사용했을 때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 능이 우수하다고 표현해요. 즉 가가 분해 능이 우수한 거고요. 다가 분해 능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해 능은 파장이 짧을수록 우세하다. 그래서 가가 파장이 가장 짧은 경우가 되는 거고요. 나에서 다로 갈수록 파장이 길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파장이 길게 되면 회절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회절 무늬가 넓게 분포하고, 이렇게 넓게 분포하다 보니까 상과 상이 겹쳐지는 현상에 의해서 두 개의 상을 구별할 수 없는 걸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겠죠. 분해 능은 가가 가장 좋은 거고요. 파장이 길수록 두 점의 상이 잘 구분되지 않은 까닭과 관련 있는 거는 빛의 회절 1번이 되겠네요. 아래 그림은요, 톰슨의 전자선을 통한 회절 실험의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고요. 가는 X선을 고체 결정에 비춰졌을 때 나타난 회절무늬, 나는 전자의 흐름인 전자선을 얇은 금속박에 쪼여졌을 때 X선의 회절무늬와 닮은 전자의 회절무늬를 얻었고요. 이를 통해서 전자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어요. 7번, 물질의 이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드브로이가 주장한 물질 입자가 나타나는 파동을, 그렇죠? 물질파라고 했다. 이때 물질파의 파장은 운동량분의 프랑크 상수로 나타냈고요. 데이비슨 거머 실험으로 전자가 파동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드브로이가 물질파를 제안한 후에요. 데이비슨하고 거머가 전자선을 니켈 결정에 입사를 시켰어요. 그때 이제 회절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관측이 됐고요. 그때 이 실험에서 구한 이 전자의 파장이 드브로이가 제안한 물질파의 파장과 같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그런 이제 실험이 돼요. 3번, 물질의 파동성은 물질의 운동량이 클수록 잘 나타난다. 물질은 입자성과 파동성 둘 다 나타나죠. 입자성이 크다라는 거는 이 파장이 짧다. 그러니까 물질파의 파장이 짧을수록 입자성이 크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물질파의 파장이 클수록 파동성이 크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3번, 물질의 파동성은 물질의 운동량이 클수록 잘 나타난다. 운동량이 클수록 파장이 짧아지니까 파동성이 잘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입자성이 잘 나타난다 라고 표현하셔야 되겠죠. 3번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4번, 물질 입자도 파동과 입자의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고요. 한 가지 현상에서 물질 입자의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관찰할 수는 없어요. 옳은 문장이에요. 입자성이 강하다라는 거는요, 상대적으로 파동성이 약하다라는 거고요. 파동성이 강하다라는 거는 또 반대로 입자성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현상에서 물질의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관측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번 옳은 문장. 광학 현미경으로 인접한 두 물체를 볼 때 빨간색 빛과 파란색 빛으로 관찰한 모습을 나타냈다. 빨간색 빛과 파란색 빛의 가장 큰 특징은 빨간색은 겹쳐서 보인다는 거고 파란색은 겹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정도로 우리가 분해능이라고 해요. 분해능이 좋을수록 겹쳐 보이지 않는다. 선명하게 보인다. 왜냐하면 회절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회절 현상은 파장이 짧을수록 잘 일어나지 않죠. 광학기기에서 분해능의 정의와 분해능과 빛의 파장 관계를 서술하시오.
분해능이란 광학기기에서 서로 떨어져 있는 두 점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회절하는 정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두 점을 구별하여 볼 수 있는 분해능이 커진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왼쪽 그림은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광학현미경의 구조를, 나는 전자선을 이용한 전자현미경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나타냈고요. 보기에 광학현미경에서는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작은 크기의 물체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 회절 현상이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분해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물체를 선명하게 구분할 수가 없다, 관찰할 수가 없다, 아무리 배율을 크게 해줘도요. 옳지 않은 문장 뒤엔 전자현미경은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한다. 옳은 문장. 전자현미경의 분해능이 광학현미경보다 우수하다.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능이 우수하겠죠. 전자선은 광학현미경에서 이용하는 가시광선보다 수천 배나 파장이 짧아요. 그래서 분해능이 우수하다.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두 종류의 전자현미경의 구조를 나타내는데요. 첫 번째 가현미경은 투가전자 현미경, 나는 주사전자 현미경이 돼요. 투가전자 현미경이 주사전자 현미경보다 파장이 짧아요. 그래서 분해능은 가가 나보다 더 우수하고요. 그리고 가는 투가, 즉 전자선을 얇은 시료를 투과시키고 형광 스크린에서 형성된 시료의 2차원적 단면의 구조를 상으로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시료가 얇으면 얇을수록 상을 뚜렷하게 관찰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사전자현미경은 가속된 전자선을 시료의 표면에 쪼일 때 튀어나오는 전자를 검출해서 그 시료의 입체적인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료의 표면에 금속을 얇게 코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시료에 전자선을 쪼였을 때 전자들이 표면을 통해서 떨어져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 시료의 표면에 전기 전도성이 좋은 물질로 코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는 투가전자 현미경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문장이고요. 2번 가는 시료가 두꺼울수록이 아니라 투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두께가 어떻게 돼야 되나요? 얇을수록 뚜렷한 상을 관찰할 수가 있겠죠. 3번 나는 시료 표면 구조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스캐닝, 즉 주사전자 현미경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4. 나의 시료 표면을 전기 전도성이 좋은 물질로 코팅을 해야지만 가속전자를 씌웠을 때 표면에서 튀쳐나온 전자를 검출할 수가 있겠죠. 가의 분해능이 나의 분해능보다 우수하다. 가가 파장이 더 짧기 때문에 가의 분해능이 나의 분해능보다 우수하다.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작은 물체를 세밀하게 관찰하기 위해 전자현미경의 분해능을 높이려면 전자의 속력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물질파의 파장과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분해능을 높인다라는 것은 파장을 짧게 해주면 되겠죠. 물질파의 파장은 전자의 질량에다가 전자의 속도분의 프랑크 상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전자의 속력을 증가시키면 전자선의 물질파의 파장이 짧아지기 때문에 분해능을 높일 수 있겠네요.